분사수식 이어서 가볼게요. 208번부터. 자, 분사수식인데 208번, 209번 해볼 건데요. 얘는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위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패턴 어휘라고 적어봅시다. 패턴 어휘. 사실 선생님이 이 분사수식, 투부정사수식을 하는 거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패턴 어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어떤 패턴 어휘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패턴 어휘가 있냐면 적어볼게요. 이렇게 C가 왜 계속 뜨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첫 번째, read A to 동사. 얘는 패턴을 외우셨다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spend 시간 또는 여기 자원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ing. 그런 다음에 perceive A. 자, 생각과 관련된 동사는 A, B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A, as B의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요 세 개인데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read를 보면 to, spend 보면 ing, perceive 보면 as부터 찾자는 거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그럼 그 생각을 해볼까? 그렇죠. A가 길어질 수 있다. 얘네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의 수식을 받아서? 준동사의 수식을 받아서. 괜찮죠? 그럼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볼게.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208번부터 리드를 보면 to부터 찾아요. 왜? A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뭐의 수식을 받아서요? 인벤터라는 발명가가 ing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spend를 보면 ing부터 찾아봐요. 됐나요? 자, 근데 하나 더 없나 봤더니 네 번째 줄 따라옵시다. 네 번째 줄 첫 번째 리미팅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and라는 애가 있어서 얘네 둘이 병렬인가 봐요. 괜찮죠? 자, 209번 펄시브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줄에 펄시브 보이시죠? 네. 뭐부터 찾아봐요? as부터 찾아봐요. 왜? a가 ing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럼 208, 209는 한 번에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구조를 웬만하면 파악을 했으니까. 자, 가봅시다. 해석을 하기 전에 단어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predicament는 곤경이란 뜻이에요. 공경. 얘는 평소에 안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proprietary 얘는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이 되는, 재산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Such as predicament. 그러한 공경은 would read, 이끌었대. 그러니까 누구를 이끈 거야? 어쨌든 발명가를 이끈 거야. 우리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기로 했으니까. 발명가가 소비하도록 이끈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발명가는 무슨 발명가야?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비밀 유지에 의지하는 길을 seeking, 추구하는 발명가가 소비하도록 이끌었대요. 뭘 소비해?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 평범하지 않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도록 해요. 뭐 하는데? 빌딩, 짓는데. 자, 뭐를 지어요? 하이, 높고 impassable, 건널 수 없는 펜스를, 장벽을 짓는데 시간을, 자원을 쓰게 이끈 거예요. 모 주변에서 그들의 연구 패실리티, 시설 주변에서. 그리고 뭐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게 이끌었냐면 greatly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데 시간을 쓰게 했어요. 자원을 쓰게 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면 with access to the property information. 재산이 되는 정보의 접근을 가진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데 발명가가 자원을 쓰도록 이끌었대요. 자, 선생님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수식을 배운 이유가 뭐라고요? 뼈대를 좀 더 잘 찾기 위해서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이게 아무리 긴 거여도 그냥 발명가구나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대세계 봤을 때 얘가 어떤 발명가였지 했을 때 비밀 유지에 의존하는 발명가였지 라고 떠올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얘네는 그 다음 이 자원인데 이 자원을 빌딩, 짓고 리미팅, 제한하는 데 쓴 거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동일하게 209번 바로 가볼게요. 자, 따라오시다. 시작. Another theory suggests. 또 다른 이론이 제안하는데 뭐라고 제안하냐면 나방은 인지한다고. 뭐를? The light coming from a source. 광원으로부터 온 빛을 diffuse halo. 이렇게 퍼지는 후광으로서 인지한다고 주장한대요. 근데 그 후광은 뭘 가진 거죠? dark spot in the center. 그 중앙에 검정색 스팟, 지점을 가진 후광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운데에 검정색 점이 있고 여기서 빛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후광으로서 빛을 인식한다고 주장한대요.
이거 좀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선생님 지금 영상 두 번 찍고 있거든요.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아까보다 그 그림을 좀 잘 그린 것 같아. 아닌가요? 자, 2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0번 또한 별표. 뭐라고 적으시면 195번이라고 적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195번 할 때 뭘 했냐면 오형식 수동을 했어요. 자, 기억해 봅시다. 오형식 수동은 뒤에 보어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보어 자리는 뭐와 뭐가 온다? 그렇죠.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자, 똑같이 밑줄 적어봅시다. made부터 possible까지가 앞에 있는 innovation을 수식하는데 여기 있는 possible이 형용사로 써야 된다. 왜냐면 얘는 보어 자리니까. 보어 자리 부사를 쓰면 안 되죠. 요 정도는 수능 어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형식 수동일 때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런 그 오형식 뭐가 있는데 기억을 해봅시다. 뭐가 있다고요? call, name, consider, make가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210번을 해석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요 설명을 잠깐만 드려볼게. 이 수능이란 시험이 되게 애매한 시험이에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더 애매해졌거든. 뭐가 애매해졌냐면 들어봐. 매년 수능 이맘때쯤에 2월 중순쯤에 뭘 내주냐면 학습 안내서라는 걸 내줘요. 그럼 이 학습 안내서에 뭐가 있는 거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출제 의도랑 그러니까 너네가 학습을 이렇게 해라는 학습 방법을 내줘요. 오, 그럼 읽어보면 좋겠네. 읽어보면 좋아요. 지금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 매년 똑같아요. 보풀만 하는 거예요. 읽으면 좋아요. 아무튼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출제 의도에 학생들이 특히 독해에서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진 않아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수능은 사고력을 보는 시험이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게. A라는 학생은 배경 지식이 이만큼이야. 뭐, 뭐 경험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사고력은 요만큼이야. 근데 B라는 학생은 배경 지식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작아. 근데 얘의 사고력은 이만큼이야. 근데 수능은 본질적으로 수학 같은 것만 봐도 킬러 문제를 봐도 사고력 없이 풀 수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고력 시험이에요. 사고력 시험.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서 평가할 때 배경 지식, 여기 부분의 배경 지식을 보는 게 맞을까? 아니죠. 적어도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너가 어느 정도까지 사고할 수 있어. 즉, 다시 너가 어느 정도까지 사고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건데죠? 이 공통 분모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네가 평가원아, 그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과 과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내에서의 교과 과정 내를 충실히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의 선을 정해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내에 있는 모든 과목이라고. 근데 요즘은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못 배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배우거나 아니면 국어 지문에 나왔을 때, 국어 지문도 똑같겠죠. 국어 지문에 나왔을 때 그 지식들은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210번은 이 두 문장 간의 연관성이 그렇게 있진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배경 지식을 넣어가지고 얘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해석은 내가 해줄게. 오케이? 잘 따라와 보세요. 자, in addition to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얘는 뭐뭐에 더하여 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 혁신에 더해서 made possible in the picture books.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에 되어 있어요. 뭐에 의해서? 새로운 프린팅 과정에 의해서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에 더해서 디자인 특징. 뭐의 디자인 특징이겠어요? 그림책의 디자인 특징이겠지. 그림책의 디자인 특징은 또한 predominate, 많아졌대요. in other kinds, 다른 종류의 서, such as 뭐와 같은 뭐 books of poetry, 시집이나 information text, 정보성 글과 같은 곳에서 그 디자인 특징, 그 그림책의 디자인 특징이 우세해졌대요.
그럼 정보성 그림 뭐냐냐 정보성 글이나 시에서는 텍스트만 있었겠죠. 그럼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에 더해서 그 그림책에서의 디자인 특징은 뭐겠어? 그림이 들어간 거겠죠. 즉, 모든 종류의 책에서 그림이 좀 많아졌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거 빠르게 판단해 볼래요? 해봤나요? 정지 버튼 누르고 하면 돼요. 해봤다면 덜이죠, 덜. 글만 있을 때보다 글만 있을 때보다 그림이 있을 때 이해하기 더 편하다라는 건 이거는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평가원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2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11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두 번째 줄, physical reaction, 신체적 반응이라는 명사 다음에 cause 나왔는데 그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얘는 수식일 가능성이 높구나, 수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기서 수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 representing은 앞에 있는 블러싱을 수식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몇 번에서 했었냐면은 203번에서 했었거든요. 명사가 있고 전치사구가 있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 좀 이제 보이죠? 좋습니다. 그럼 블러싱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자인 친구들은 블러셔 왜 계속 뜨는 거야? 미안해요. 블러셔 알죠? 그래서 블러셔 할 때 그 블러싱이어서 얼굴 빨개지는 걸 말해요. 일단 쌤이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쌤이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해보세요. 자, 같이 따라봅시다. 첫 문장 다윈부터 읽어볼게요. 다윈 아시죠? 자, 다윈은 so blushing as a uniquely human. 블러싱, 얼굴이 빨개지는 걸 독특한 인간으로 봤대. 즉, 독특한 인간의 특징이겠죠. representing, 뭘 나타내는 거냐면 붉어졌다는 게 an involuntarily physical reaction, 비자발적인 physical reaction을 나타내는 것 봤대. 뭐에 의해서 야기든 embarrassment and self-consciousness, 당황스러움이나 자기 인식에 의해 야기된 반응으로 봤대요.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즉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자기 인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을 얼굴이 붉어지는 걸로 봤대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가지고 이 밑줄 친 문장이 첫 문장에서 뭘 의미할까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얘는 역대 가장 어려웠던 평가원 시험으로 뽑히는 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이 1.6%였던 그 지문에서 37번 순서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뭐 앞에 문제들이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겠지만 내 생각은 요거를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요 연결 같은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유기성과 정보 연결 있죠. 정보의 연결, 유기성과 정보의 연결. 그 1.6% 시험은 문장 자체 해석이 빡세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엄청 잘했어야 돼. 유기성과 연결성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멘탈적으로 흔들려도 유기성과 연결성 파악하는 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어. 알겠죠? 심지어 여러분이 스킬이 필요하다는데요? 아니면 나는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그 순서 문제조차도 유기성과 연결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밑줄이 의미하는 걸 첫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못해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타트. 하셨나요? 자, 첫 문장 내용 잊지 않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f부터 해볼게요. 자, if 만약 우리가 you feel awkward, embarrassed or ashamed, 우리가 어색함, 당황함,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when we are alone,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we don't blush,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집에서 혼자 춤추고 있다고 해봅시다. 뭐 릴스 이런 거 춤을 추고 있었다 쳐봐요. 그러면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들어와요. 그럼 살짝 좀 쪽팔리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닌데?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다음 읽어봅시다. 블러싱이라는 건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건 seem to be caused,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뭐에 의해서? 우리의 컨선, 걱정에 의해서. 뭐에 대한 걱정? What others are thinking of us.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자, 첫 문장이랑 연결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회적 상황에서의 당혹스러움이 의해서 야기되어. 둘이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비슷한 의미인 거 알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 사회적 상황에서 걱정해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셀프 컨시어스해요. 괜찮죠? 응. 이게 본질이에요. 선생님 저 순서를 못해요? 저 삽입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거 그냥 다 뭐냐면 평소에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문장 해석도 안 되고 단어도 해석 안 돼, 단어도 모르겠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 전 단어 해석 다 돼요. 유기성도 알겠는데 왜 여기 들어간지 모르겠어요는 기본적으로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만 if가 for example랑 똑같은 거네. 그 다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부터 하면 전혀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쌤이 계속 강조하는 바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1페이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형용사 구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쌤이 명사구랑 형용사구를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얘는 오늘 부사 자리 투부정사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거 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이 그 수업에 왔을 때 그때 명사, 형용사, 부사, 구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가시면 됩니다. 72페이지. 자, 이제 명사 구 했고, 형용사 구 했고, 이제 부사 자리에 오는 준동사 구를 해볼게요. 오늘은 투부정사의 일부분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똑같이 해보고 갈게요. 이제 여러분 지겨워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아야 돼, 이제는. 자, 부사 자리 투부정사 준동사래. 그럼 얘는 뭐의 축약이라고 하겠어? 그렇죠. 부사절의 축약이라고 하겠죠. 똑같이 적어봅시다. 자, 이제 부사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 ing, pp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부사절 할 때 쌤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뭐냐면 얘는 문장 성분 중에 수식어에 해당한다. 근데 수식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얘는 필수 성분인가요? 아니죠. 비필수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어떻다? 그렇죠. 위치가 자유다. 그러면서 내가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위치가 자유면 얘는 완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문장이 어떻다? 나머지 문장이 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문장이 완전합니다. 이거 꼭 필기를 해놓으세요. 쌤이 여기 다양해지는 해석의 투부정사 개념 설명할 때 마지막에 언급할 거니까. 됐죠? 자, 그럼 한 칸 내려와서 우리는 다양해지는 해석의 투부정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투부정사 일부만 보고 끝낼 거예요. 맞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놓쳤는데 그 부사 자리에 오는 분사를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할 거지만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그럼 다시 와서 자, 다양해지는 해석의 투부정사 모일 때 부사일 때를 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부사 자리 투부정사는 부사 자리에 온 대절의 축약이겠죠. 오케이? 그럼 부사 자리 해석 부사 자리에서의 투부정사 해석을 보려면 그럼 우리가 부사절 대를 어떻게 알았지부터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사절 대절을 했을 때 한 게 소댓밖에 없었거든요. 적어볼게요. 첫 번째, 소가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소 대시입니다. 이걸 줄인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앞으로 쌤이 지금 여 파트에서는 빨간색으로 쓰는 게 투부정사 부사의 해석입니다. 적어봅시다. 우리가 소 대실 때 대를 첫 번째 결과로서 해석하기로 했죠. 그 결과 뭐뭐 하다. 근데 하나만 더 적을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소댓을 배우기로는 뭐로 배우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배워요. 즉 여러분이 그리고 투부정사를 처음 배울 때 뭐뭐 하기 위해서를 부사로 해석으로 배우죠. 그래서 두 번째 투정사 아니라 부사 자리 대절의 해석은 목적도 있어요. 줄어든 투부정사 해석도 결과도 있고 목적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개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해봅시다. 선생님 똑같이 적어보세요. 자, I go there. 그 다음에 so that I meet you 라고 해보죠. 자, 해석을 하면 I go there. 나는 그곳에 가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도 되고 I go there. 그곳에 가요. So that 그 결과 내가 너를 만나요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얘를 간단하게 to meet you로 줄이는 거죠. 왜? 접속사랑 주어가 낱말하면 장황하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괜찮나요? 됐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해석은 부사 자리일 때 결과와 목적이 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좀 더 압도적으로 2번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은 일단 얘를 우선으로 하고 얘 해석이 어색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쌤이랑 앞에서 부사절 대절에서 쌤이 설명 안 했어요. 이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적어볼게요. 부사 자리에 대절이 또 뭐가 있냐면 감정 표현 뒤에 나오는 대절도 있거든요. 감정 표현이라는 거는 명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겠죠. 해피 또는 해피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뒤에 나오는 that은 얘 또한 부사절로 쓰인 겁니다. 그때 이 that을 뭐라 그러냐면 3번 들어봤을 거예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뭐뭐 때문에. 얘 또한 예문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죠.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I am sorry that I hear that. 여기 있는 that이 sorry라는 감정 표현 뒤에 있으니까 감정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 유감이야. 내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유감이야 입니다.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대절을 투부정사로 축약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to hear that. 근데 이거 한번 들어봤죠? I'm sorry to hear that. 그거 들어서 너무 유감이다. 그때 배웠던 게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정의 표현까지 했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적어봅시다. 네 번째 해석이구나. 조건입니다. 조건. 뭐뭐 한다면의 해석이에요. 지금 이 that은 그럼 부사절 때 that 조건 배운 적 있나요? 하나 있어요. in that, now that 설명했죠. 그걸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예문이 있나요? 라고 하면 예문 하나만 적읍시다. To consider it, you are right. 적어볼게요. To consider it, you are right. 자, 이 뒤에서 선생님 주의사항 적어줄 때 할 거지만 문장 맨 앞에 쓰는 부사자리 투부정사는 여기 있는 목적 아니면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목적으로. To consider it.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너가 맞아. 이 뭔가 문장이 안 맞죠? 너는 맞는데 문장이 안 맞잖아요. 그죠? 조건을 해보면 그것을 고려해보자면 너가 맞아.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으로 씁니다. 그래서 부사자리 투부정사는 결과, 목적, 감정의 원인, 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아까 말한 대로 주의사항까지 좀 적고 해야 여러분이 섭섭하지 않겠죠? 이왕 배우러 왔는데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가 오른쪽에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봅시다. 1번부터 가보죠. 자, 선생님이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구, 형용사 구 할 때도 주의사항 1번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투부정사는 for 명사랑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햄버거를 세트로 먹을 수 있지만 일단 단품을 기본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투부정사고 감자튀김이 for 명사야. 여러분 햄버거 할 때 for 명사 감자튀김을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물론 잘 안 먹긴 하는데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햄버거고 for 명사는 감자튀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시 안 보면 또 섭섭하잖아.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시였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녀와는 그 소식을 안 듣길 원했는데 라는 상황이에요.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유감이에요. that 그녀가 그걸 들어서 유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줄였을 때 투부정사로 축소했을 때 얘를 어떻게 살려준다? 그렇지, 앞에다가 for her를 적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I'm sorry, 난 유감이에요. 그녀가 그걸 들어서. 괜찮죠? 자, 근데 쌤이 계속 얘 햄버거 감자스틱이 아니라 뭐지? 감자튀김. 그런 것까지 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나랑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보면서 구조를 파악해서 보이잖아, 이게. 근데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 보면 이런 표현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이 갈 거 아니야. I'm sorry for her. 나는 그녀에 대해서 미안한가? 라고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쵸?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녀에 대해서 미안한 게 아니었구나. 그녀 가였구나라고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 즉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바로 몰라. 근데 외국인들은 이 느낌이 바로 오는데 I'm sorry 뒤에 for her이 등장하면 그녀 가겠구나라고 느낌이 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처럼 이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항상 의미상의 주어를 좀 조심해달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2번. 그리고 자, 2번은 뭐냐면 2번은 적어볼게요. 그 뭐죠? 문장 맨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맨 앞에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뭐밖에 안 된다? 목적과 뭐뭐 하기 위해서와 조건밖에 안 됩니다. 뭐뭐 한다면. 근데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하되 어색하면 조건으로 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도 외우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3번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리오야, 근데 문장 맨 앞에 부사로 온 걸 어떻게 알아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오는 걸 어디서도 봤어요? 그렇죠. 주어에서도 봤거든요. 그럼 적어볼게. 주어의 투부정사랑 부사의 투부정사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하면, 자, 그러면 쌤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라고. 자, 부사는 나머지가 어때? 완전해요. 근데 주어는 나머지가 불완전해요. 즉, 주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덩어리를 생략해 보잖아? 뒤엔 동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부사 자리 투부정사를 없애보면 뒤에 뭐부터 시작해? 동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어와 동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자, 적어봅시다. 얘네를 구별할 때는 나머지 문장의 완결성을 판단하시면 돼요. 완결성을. 즉 뒤에가 주어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동사부터 시작하냐를.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의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문장 중간에서 부사 목적으로 등장하면 결과로 등장하면 목적이랑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매번 판단을 해야 되잖아. 선생님 그럼 판단을 안 해야 될 때도 있나요? 그냥 결과의 해석으로만 해야 될 때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걸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결과의 투부정사로 해석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only to 동사로 등장했을 때예요. 알겠죠? only to 동사. 여러분이 문장 중간에서 only to 동사를 보면 얘는 무조건 그 결과 뭐뭐 하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랑 맥락이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주의사항 5번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so, as to 동사 그 다음에 in order to 동사 이건 다 들어봤죠? 자, in order to는 무조건 적어봅시다. 목적으로만 쓰이는 투부정사죠. 여러분이 문장 중간이나 앞에서 in order to를 보게 되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so, as to도 목적이라고 배우죠. 자,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so, as to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해석도 있냐면 결과 해석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즉 목적으로 해석했을 때 인과관계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결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여러분이 결과도 해석이 된다. 결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끝내면서 섭섭하잖아. 그쵸? 5 플러스 1. 그 요즘 과자도 10 플러스 1이던데 5 플러스 1을 해주자면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의사항 첫 번째 볼까?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이 탐구력이 뛰어난 존재들이니까 이럴 수 있죠. 아니, 쌤 그러면 뭐랬니? 여기서 그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냐? 라고 하면 무조건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친 곳이 for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only for 명사 투동사, so as for 명사 투동사, in order for 명사 투동사를 보게 되겠죠. 그때마다 어색한 구문이 아니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투부정사 부사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될 거는 기본적인 개념과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의 네 가지 해석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복습 테스트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는 4개의 문장 정도만 해석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212번부터 갈게요. 얘도 거꾸로 해도 212네요. 네. 자, 뭐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줄 to control 얘가 목적으로 쓰인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됐죠? 지금 이거는 문장 구조 파악해서 해석해 볼 건데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이 문장이 주어를 판단하기가 꽤 좀 까다로워. 은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지 버튼 누르고 한 10초 정도만 생각을 해봐요. 주어가 뭐일지. 동사 파악하기는 쉽거든. 근데 주어가 뭐일지만 판단해봐요. 스타트. 하고 오셨나? 네.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about이란 전치사로 사용이
시작을 하잖아. 근데 여기 뒤에 숫자가 등장하면 대략이라는 부사인데 얘는 지금 숫자가 등장해요? 아니죠. 스트레티지라는 명사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얘가 전치사 구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바로 직전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 등장하면 수식이라는 걸 했잖아요. 우리가 배워온,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워온 형용사 절과 형용사 구는 둘 다 필수 성분이 아니라 수식어에 들어가는 그 형용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쳐볼까? 얘가 지금 가능성이 두 개잖아. to prevent가 스트래티지를 수식하는 경우랑 얘가 주어로 쓰인 거.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수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수식을 해. 그럼 뒤에 뭐부터 시작해요? 동사부터 시작을 하죠. 잘못된 거잖아.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요거 했던 개념을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냐면 부사절 할 때 했어요. 여러분이 문장을 파악할 때는 필수 성분인지 또는 수식어인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항상 뭘 우선시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필수 성분을 우선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치사 그 뒤에는 명사가 무조건 있다라는 것과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아, 그럼 걔네를 주어인지 형용사인지, 즉 수식어인지를 구별해야겠구나. 근데 주어가 항상 먼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그에 맞춰서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bout the only strategies. 그 유일한 전략에 관해서 to prevent such regrowth. 그러한 재성장을 to prevent 예방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further 더욱이 burning 태우는 것입니다. 아, 재성장을 막는 전략은 태우는 거래. 막는 방법은 태우는 거래요. 즉, 자,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 있는 using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essentially 필수적으로 불을 사용하면서 태우는 거예요. to control 뭐 하기 위해서 the consequence of using fire. 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불을 또 사용해야 되는 거래요. 괜찮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2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잊지 맙시다.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등장한 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뒤에 if는 왜 미주셔나나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이것만 기억해 봅시다. 우리 명사 자리에서 명사절 if가 무슨 뜻이었지? 뭐뭐? 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자리가 어때요? 타동사 뒤니까 명사절. 그래서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13번을 한번 볼 건데 213번에서는 뭐라고 적으시냐면 유기성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그 같은 내용 다른 표현입니다. 요것 또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사고력의 일부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쭉 해석을 해나갈게요. 그럼 여러분이 같은 내용인지만 느껴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선생님이 계속 말하냐면 이 두 문장에 거의 비슷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자, being부터 시작하니까 아, 그럼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아, 얘가 동사겠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become competent in another culture. 발음이 안 되냐? 다른 문화에서 유능해지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looking beyond behavior. 아, 행동 너머를 보는 걸 의미해요. 즉, 다른 문화에서 유능해진다는 건 행동 너머를 보는 걸 의미한대요. to see, 뭐 하기 위해서. if,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뭐를? attitude, 태도, 믿음,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행동 너머를 보는 것을 의미한대요. 또 다른 문화에서 유능하다는 것은. 됐죠? 자, 그 다음. 자, motivate는 동기부여하다는 뜻에서 움직이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가치, 믿음, 태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what we observe. 우리가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가치, 태도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끝내면 안 되죠. 이게 이 글의 첫 문장이었거든요. 이 글에 다시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 문장에서 what we observe가 의미할 건 뭘까를 한번 찾아봅시다. 정지 버튼 누르고 생각해 보세요. 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behavior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을 동기부여해주는, 움직이게 해주는 믿음 가치라고 해서. 근데 정확히는 문화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유능해지고 있는데 뭘 보겠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상 행동을 넘어보라고 했잖아. 그럼 행동을 보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나요? 그냥 뭐 어떻게가 있어요. 필자가 행동을 넘어보라 했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읽을 거니까 그냥 같은 내용인 것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short-sighted. 얘는 무슨 뜻이냐면 편협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by looking only, 오직 봄으로써 뭐를 at the visual aspects of culture, 문화의 보이는 측면만 봄으로써. 자, 반응해야죠. 반응해야 돼요. 연결성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문장 내용 기억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행동을 넘어서 가치, 태도, 믿음을 보래.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뭐라 그랬냐면 보이는 측면, 문화의 보이는 측면만 봄으로써.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측면이라고 할 건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 얘일까, 얘일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 보여요? 믿음 보여요? 너 믿음 5개 있어? 너 믿음 6개 있어? 넌 좀 많은데?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행동이에요. 유기적으로 파악해 봅시다. 즉, 문화에 보이는 측면은 행동입니다. 오직 행동만 봄으로써. 그 다음, 여기 부연 설명 안 읽을게요. 두 번째 줄. We develop a short-sighted view. 우리는 편협한 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즉, 행동만 보면 편협한 뷰만 보는 거예요. 첫 문장이 뭐였죠? 행동을 넘어서 봐야 돼요. 자, 뭐에 대한 편협한 뷰냐면 interculture, 상호 문화의 이해에 편협한 관점만 발달시키고 있는 겁니다. just 단지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죠. really 정말로. 그래서 얘는 둘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다른 표현. 요걸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얘도 복습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21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14번은 얘는 선생님 뭘 보여줄 거냐면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적지 마. 좀 오글거리는데. 쌤이 뭘 보여주냐면 사고 과정을 보여줄게. 뭘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고 과정을 보여줄게요. 이거대로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만 할 거거든. 지금 하고 있는 투부정사랑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고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해볼게요. The Great Attraction. 엄청난 매력부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The Great Attraction. 엄청난 매력인데, 자, 내 사고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됐다고 하고 들어봐요. 자, 해봅시다. 자, The Great Attraction이 주어겠네. 뒤에 뭐부터 시작하니까? 전치사부터 시작하니까 주어가 길어지겠네. 그럼 뭐부터 찾지? 동사부터 찾아야지. 저는 어떤 매력인지 보려고 오브 뒤에를 봤더니 베이싱이 있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지? on부터. 패턴어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주어를 해석하면 엄청난 매력. 뭐의 엄청난 매력? 세금의 기반을 직접적으로 measured emission, 측정된 그 배출에 세금의 기반을 두는 것의 엄청난 매력은 is. 그 다음 대시 나왔네? 그러면 명사절이겠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겠다. 그럼 어떤 매력인지를 설명해 주겠네. 완전한 문장이니까 똑같이 주어부터 파악하려 했더니 그 뒤에 더 폴리털, 명사부터 시작하니까 주어가 길어지겠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주어부터 찾아야지. 그런데 to는 동사가 아니니까 are를 동사로 해야겠다. 그럼 주어부터 해석해 볼까? The action. 그 매력은 뭐냐면 the action the polluter can take. 오염시킨 사람이 can take.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투부정사를 해석하려 했더니 이 투부정사가 뭐지? 일단 앞에 명사도 없으니까 형용사적으로 쓰인 것도 아니야. 근데 명사 자리도 아니까 명사도 아니겠지? 그럼 부사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다시 오염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tax liability. 텍스의 liability, 책임 또는 부채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은 are action, 행동이네. 어떤 행동이지? 수식이겠네. that. 또한 방출을 줄이는 행동이겠네. 오염시킨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행동이 뭐라고요? 방출을 줄이는 행동이겠네 라는 게 세금을 그렇게 매기는 거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내 머릿속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푼 거예요. 의미 파악해가면서. 여러분도 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숙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착착착착 하겠죠. 여러분이 이거를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의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끌고 와서 의식적으로 함으로써 여러분의 무의식을 발달시키는 거거든. 그래야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으로 꺼내서 무의식을 확장시키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연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무의식이 단단하기 때문에 절대 시험 앞에서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내 사고 과정을 보여준 것처럼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습은 빡센 겁니다. 아시겠죠? 10문장을 하던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14번 복습할 때는 내가 사고 과정 보여준 거 또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예. 얘의 뜻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얘는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요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부채라는 뜻도 있어요. 요 세 개를 자,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됐죠? 자, 그럼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215번. 바로 구조 먼저 파악을 해드릴게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등장하고 주어 동사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 얘는 투부정사겠네. 부사. 그 중에서도 목적일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투부정사 먼저 파악을 했고 딱 봐도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게 많죠. 그럼 뭘 해야 되냐를 하기 전에 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아까 쌤이 말한 그 1등급 1.6%의 시험에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쌤 뭐라 그랬냐면 이 시험의 특징은 해석하는 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여러분이 다시 복습할 때 보면 그 다윈 얼굴이 붉어지는 그 문장을 보면 문장 해석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특히 두 번째 문장도 그죠? 뭐가 까다로운 거냐면 여러분이 그 유기성 그리고 연결성 추가 하나 더 세부 사항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했어야 돼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의 일부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들을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얘는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다 맡길게.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찾아야 되는 것만 먼저 필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밑줄 친 블랙 앤 화이트랑 똑같은 표현을 첫 문장에서 찾으세요. 그 다음 얘랑 완전 반대되는 표현을 첫 문장에서 또한 찾아봐요. 첫 문장에 다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캔인지, 세 번째 문장이 캔인지 캔낫인지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때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단어 몇 개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breath는 여기 있는 depth랑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너비입니다. 너비.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줄에 ough는 should랑 똑같은 조동사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as if. 무슨 뜻이죠? 만약이 아니라 그렇죠. 마치 뭐뭐처럼.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봅시다. account for.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 많던데 account for는 무슨 뜻이었죠? 그래요. 설명하다란 뜻입니다. 근데 복습 차원에서 뒤에 숫자가 등장하면 그렇죠. 차지하다. 근데 여기선 설명하다란 뜻이죠. 설명 V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갖고 2분 걸려도 되고 3분 걸려도 되니까 세세하게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요거 두 개, 쌤이 요구한 거, 이 블랙 앤 화이트와 똑같은 표현, 또 반대 의미 표현, 그리고 캔인지 캔낫인지를 한번 살펴주세요. 알겠죠? 아, 그리고 밸런스 A and B는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입니다. 오케이? 스타트. 다 하셨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쌤 따라서 해봅시다. 자, to balance,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the need for breadth, 너비와 깊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너비라는 건 뭔데? 모두가 약간의 번아웃을 느낀다라는 것과 누군가는 매우 번아웃 돼가지고 그 뒤 아무것도 일조차 못하는 그 상황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모두가 모두나 그 뭐지 번아웃을 느낀대. 근데 야 어떤 애는 번아웃을 느껴서 아무것도 못한대. 즉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 번아웃을 느끼는데 어떤 애는 막 심하게 느낀대. 이거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춰보고자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대요. 뭐를 번아웃을 not A but B 뭐가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서 생각해야 된대요. 아 번아웃은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이래. 자 스펙트럼 다 아시죠? 그래 번아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매우
번아웃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냥 모두가 번아웃을 느끼는 그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번아웃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넣었어요? 넣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자,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번아웃의 대부분의 공적인 토론에서 we talk about workers, 우리는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who 어떤 노동자냐면 are burnout, 번아웃된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자, as if 마치 뭐처럼 얘기하냐면 that status, 그 상태가 were black and white, 흑백인 것처럼 우리는 그 노동자에서 얘기한대요. 자, 여러분 흑백이야. 여러분 흑백 요리사 아시죠? 혹시 거기에 그레이 요리사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은 좀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실력이 조금 없어가지고 김풍 같은 비하는 게 아니라 김풍 같은 사람을 그레이 요리사로서 가져오자 이런 거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완전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 언더이고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 이거 스펙트럼인가? 아니죠. 즉 얘랑 반대되는 첫 문장의 개념은 스펙트럼입니다. 오케이, 스펙트럼.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스펙트럼과 반대 개념을 얘기해줬죠. 그래요. 얘랑 똑같은 건 스테이트예요. 흑백은 상태야. 자, 그럼 세 번째, 캔인지 캔 낫인지 보러 갑시다. 마지막. 보기 전에 자, 여기 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번아웃의 경험,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이에요. 자, 그럼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얘는 스펙트럼을 나타낼까? 흑백을 나타낼까? 그렇죠. 스펙트럼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흑백이라는 관점은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파악할 때, 이거 내가 물어봤죠. 이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트리거가, 즉 이렇게 내가 시킨 게, 작동시킨 게 여러분이 이걸 판단해보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시리가 미안해요. 다시 그 판단을 했죠. 내가 질문을 트리거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이걸 맞췄단 말이에요. 이해를 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해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글을 읽을 때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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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연관될까? 이거 뭘까? 알겠죠? 이 질문을 계속 던져주세요. 국어에도 똑같이. 아시겠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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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여기 투부정사 부사적 해석까지 배운 거고요. 여기까지 복습 테스트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볼게요.